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셀토크입니다. 마셀토크는 레알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매니아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3월의 두 번째 시간, 지난달 평점을 알아보는 평점 페이퍼뷰 시간인데요. 과연 지난달에는 누가 잘했고 누가 삽질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언제나 저를 도와주시는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 중이신 토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티라고 하고요. 3월 이제 거의 봄 초입에 접어들었는데 날씨도 이제 거의 많이 좀 풀린 것 같고요. 그래서 쌀가루님도 이제 그렇게 많이 춥진 않으시죠? 저 이제 별로 안 춥죠? 살만하죠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이제 좀 소매 없는 옷도 좀 입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봄 맞을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털어봅시다. 네. 그 봄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계절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도 봄이 왔는데 이제 그분이 쫓겨나셨죠? 아, 봄이 왔나요? 그런 셈이죠 이제. 아직은 좀 쌀쌀하지만 봄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딴 게 아니라 램의 운영진이신 엘리언님께서 거길 구경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돌아가시는 그거 삼성동? 일요일에 삼성동 가셨다고. 아주 오열의 장이었다고, 신기한 체험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탄핵 소추될 선수 누구인지 한번 색출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램에는 탄핵이 없으니 여러분 안심하고 램의 운영자가 이끄는 램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스타일을 바꿔서 낮은 친구들,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축구 엄청 삽질한 친구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게, 지난달에 5경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4승 1패를 거뒀죠. 나폴리와의 그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포함해서 비아레알과의 그 진땀 승부, 3대1로 이긴 진땀 승부까지 치열한 경기들이 이어졌는데, 이제 발렌시아전에서는 삽질 끝에 패배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얘기할 거는 우리 꼴찌 담당자인 다닐루가 2월달에 한 경기밖에 못 나와가지고 이 하위 평점 평균자 목록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닐루는 한 경기 나온 게 오사수나전이었고 평점이 4.9였습니다. 꼈으면 단독 꼴찌였는데 이번에 지단 감독의 해안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욕을 들먹게 되었네요. 한 경기 나왔는데 4.9. 대단한 친구죠. 3위 좀 박빙의 승부였어요. 네, 5.68을 기록한 우리 단골, 우리 슈퍼 카림 벤제마입니다. 네, 이게 벤제마는 거의 이제 그 하위 3거래는 그냥 고정으로 포함되는 선수라서 뭐 이제 특별하게 더 갖다 붙일 표현이 없고요. 그나마 요새는 경기력은 별론데 뭐 간간히 이제 팀의 승점에 간접적으로 이제 기여하는 이런 공격 포인트들을 간간히 올려주고 있어서 그냥 그 부분에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새 보면은 그냥 뭐 벤제마나 모라타나 나오면 그냥 그런 수준으로 뛰다가 뭐 운 좋으면 하나씩 골 넣고 그냥 그런 식으로 경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제마 자녀 시즌에 또 어떻게 자기 연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골은 호날두가 넣을 테니 올 최전방은 득점뿐 아니라 이제 연계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격을 바라는 팀인데요. 이게 한 2년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어영부영 벤제마가 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시즌,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그런 연계 플레이도 좀 예전 같지 않고, 문제는 이제 득점력도 슬슬 안 터지기 시작하면서 좀 이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지만은 정작 나왔을 때 그 답답한 점이 너무나도 크다. 그러니까 팬들이 이제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벤제마와 3위 경쟁을 했던 선수는 루카스 바스케스예요. 5.70, 0.02점 차였는데, 루카스 이 친구가 2017년 들어가지고 이걸 슬럼프라고 해야 할지 좀 기복을 많이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베일의 백업 자리마저도 약간 하메스한테 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고, 이 3월 들어와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뭔가 자신이 부담감에 쌓였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좀 무리한 돌파나 힘이 너무 들어간 슈팅이나 크로스 이런 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여름 이적 시장에 뭐 요즘 이적설이 있는 아자르라든지 뭐 어떤 누구든 측면 영입 대상이 들어온다면은 이 백업 루카스의 입지도 많이 흔들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스케스는 저는 그냥 이 선수는 그냥 딱 자기 잘하는 것만 시켜야 하는 선수고 그것만 딱 잘하는 선수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전산에 입력돼 있는 데이터 이외의 거를 시키면은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쭉 보면서 봐왔듯이.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기대치를 갖는 선수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초에 그렇게 출전이 일정하게 그렇게 부여되는 선수도 아니라서 뭐 큰 기대치는 없이 시즌 내내 그렇게 보고 있는 선수예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안 하니 실망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벤제마를 넘어서 벤제마보다 더 못한 친구를 찾아볼까 하는데 좀 의외라고 할 수 있겠어요. 5.63의 평점을 받은 라파엘 바란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페페를 제치고 주전 센터백이나 다름없는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친구도 2월 들어오니까 슬슬 터지기 시작하는지 약간의 그런 잔병치레도 있고 경기력도 좀 예전 같지 않고 여러모로 부진한 2월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바란이 2월 내내 부진한 건 아니고 한 경기 때문에 평균이 다 깎아먹었는데 발렌시아전이 그 이 경기 부상 안고 뛴 걸로 뒤늦게 이제 알려졌죠. 그 후반 막판에는 이제 나초랑 교체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경기 평점에 3.5를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 경기는 뭐 평균치 정도를 해줬어요. 뭐 오사수나전 6.1, 나폴리전 6.4, 에스파뇰전 6.5 이렇게 시즌 내내 이렇게 평이한 활약을 해주다가 한 경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거라서 뭐 그 경기에서 비판 받아 마땅한 경기이긴 했죠. 뭐 발렌시아전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시즌 내내 뭐 크게 흔들림 없이 후방에서 단단한 모습 쭉 이어오는 선수라서 저는 크게 걱정은 안 되고요. 지금 그 부상으로 지금 한 달 정도 전력에서 빠져 있는데 부상 회복 잘해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일정들 계속 줄줄이 남아 있는데 다시 후방을 좀 든든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바란 뭐 한 경기 못한 거니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진짜 걱정해야 할 거는 이제 이번에 평점 꼴찌한 선수죠. 이 선수는 이제 슬슬 큰일 나기 시작했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선수입니다. 5.48을 받은 세르히오 라모스입니다. 라모스 이 친구는 2월 내내 평점 6점을 넘긴 경기가 이제 나폴리와의 경기. 그 경기를 제외하면은 다 5점대, 4점대 이렇게 평점을 받았어요. 거의 실점 장면에서 빠지지 않는 그 어렸을 때마다 이제 뒤따르던 그 스페셜 메이커의 상대편 공격수 스페셜을 만들어준다는 스페셜 메이커의 모습에 또 간만에 드러났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녹음 시점이 나폴리전 그리고 베티스전 지나고 바로 녹음하는 거라서 사실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라모스가 지난달에 얼마나 못했는지 연달아서 그 팀을 악의 수렁에서 구해냈던 선수가 지난달에 이렇게 평점을 하바리 수준으로 받았다니까 놀랍기도 한데 이제는 그 수비 불안, 그러니까 뒷문 흔들리고 뭐 집중력 흐트러지고 타겟 놓치고 뭐 박스 안에 손 쓰거나 태클 잘못해가지고 뭐 페널티킥 내주고 이런 거 이제 우리 익숙하잖아요. 흔히 이제 우리 주장은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삽질하면서 본인이 직접 올라가서 골로 만회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라모스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3월, 4월 접어들면 이제 엘클라시코나 마드리드 더비부터 해가지고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상위 토너먼트 아주 중요한 경기들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는 라모스가 있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역시 큰 경기에 강한 라모스 칭찬 해주셨는데 이 라모스 이 선수가 어릴 때부터 자기 몸을 거의 안 돌보는 스타일의 축구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팬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라모스 이러다가 30줄 넘어가지고 고장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약간 하긴 했어요. 이 친구가 뭐 물론 축구 지능도 좋긴 하지만은 그거보다 피지컬 자기의 몸을 더 잘 활용하는 아크로바틱한 수비나 90분 내내 그 측면 수비수 시절엔 90분 내내 뛰어다니면서 공격에 가담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다가 다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시즌부터인가요? 그 결정적인 건 그 세비야 원정에서 몸 날려서 골 넣었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다친 이유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후로 약간 민첩한 스타일의 공격수를 막는데 약간 자기 몸에 안 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물론 데드볼 상황에서는 자기가 위치 선정만 잘하면은 그 몸으로 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드볼 상황에서의 수비나 공격은 뭐 여전히 좋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늘어남이 붙으니까 이번 시즌에는 뭐 감히 두 자릿수 득점도 노려볼 만한 그런 선수가 되었는데 두 자릿수 득점 이미 했어요. 했어요? 베티스전 골 넣어가지고 두 자릿수 넣었어요. 많이 넣었네. 어이가 없어요 진짜. 아니 센터백이 한 시즌에 두 자릿수 넣을 수 있어요? 요즘은 없죠 그런 선수가. 그러니까 무슨 뭐 페널티킥을 뭐 몰아준다던가. 라모스가 팀의 주장이고 이제 과거같이 자기 몸을 이렇게 막 굴릴 수 없는 나이가 됐으니까 저는 자기 이제 몸을 받아들이고 좀 더
지단 감독한테 얘기해서 나초 이런 선수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자기는 쉬는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이렇게 몸을 계속 혹사하다가 완전히 망가지는 선수가 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행군 일정 속에서 자기 몸을 계속 굴려서 몸도 다치고 팀도 다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라모스가 좀 적당히 쉬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 윈윈 할 수 있도록 잘 그런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점 하위 벤제마, 바란, 라모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평점 상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점 상위는 1위가 의외의 선수가 되어가지고 3위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먼저 3위는 역시나 이제 평점 상위에 고정이 되어 있는 선수죠. 6.60을 기록한 토니 크로스입니다. 토니 크로스가 오사수나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 모두 출전했고요. 그리고 나폴리전에는 멋진 이제 중거리 득점까지 하면서 팀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네, 뭐 익숙하네요. 그냥 밥 먹듯이 여기 드는 선수라서 딱히 새로울 거 없다 싶고요. 이 선수가 뭐 한두 경기 이렇게 주춤한다고 해서도 사실 이제 이 선수한테 뭐 걱정하고 그럴 시기는 이제 좀 한참 지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크로스 남은 시즌 또 전력을 다해서 팀의 보탬이 돼주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좀 피곤한 것 같아. 크로스 경기 보면은 좀 지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너무 그동안 혹사를 많이 당해가지고.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 있던 시절에도 뭐 자기가 뛰고 싶어서 계속 뛴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 이제 그 지단이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자기는 멀쩡하다고. 독일제는 튼튼해.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 했던 것 같다. 좀 더 크로스가 체력적으로 안배가 되는 그런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경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정말 지지난 시즌부터 계속 뛰었으니까 이번에 좀 쉬면서 카세미르, 코바치치한테 좀 맡기고 이제 더 중요한 뭐 마드리드 데르비나 엘클라시코 이런 경기에 풀 컨디션으로 나오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도 리그 챔스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어서 2위를 얘기해볼 차례인데요. 2위는 지난달 3골을 기록한 6.74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호날두가 이번 시즌 들어서 평점 상위권에 오르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난달에는 이제 중요한 경기에 골을 좀 넣어주면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평점 분포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평점 받았는데 오사수나전 선제골 넣어가지고 6.9 받았고요. 나폴리전에는 골은 없었는데 그 어시스트 포함해서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골은 없었지만 7.3 이렇게 호평을 받았고, 에스파뇰전도 마찬가지로 골 없었는데 역시 뭐 움직임, 그러니까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동료들과의 시너지를 아주 잘 내줬고, 그리고 발렌시아전은 지기는 했지만 그 경기 내용상으로 좀 그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추격골 넣어줬고요. 오히려 비아레알전이 골 넣었는데 페널티킥으로 하나 넣었는데 5.8로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2월에 고르게 5경기 다 꽤나 제법 순도 있는 활약을 해줬고, 그래서 사실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높낮이가 좀 폭이 큰데 이제 시즌 진짜 분수령이 드는 그 승부처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더 분발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뭐 이제는 득점원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이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이끌어보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팀은 호날두가 상징인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의 그런 한계를 인식하고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전부터 얘기했지만은 호날두와 그 재계약을 우리가 몇 달 전에 5년짜리 했기 때문에 욕 안 먹으려면은 골이든 어시든 잘 해야죠. 먹는 돈이 얼만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월 평점 대망의 1위 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평점 7.30을 기록한 이적설에 휩싸인 주인공 이스코입니다. 여러분, 이스코를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코가 이 정도 가치 있는 선수죠. 이스코가 2월 달에 1득점을 하게 했지만은 득점보다는 이제 2선에서 그 특유의 드리블 능력으로 공의 소유권을 소유를 하고, 그리고 가끔 보여주는 상대의 그 키를 넘기는 특유의 패스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2월 달에 빛을 발하면서 이스코가 출전한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모두 승리를 거뒀네요. 네, 이스코가 그 저희 평점 기준이 3경기 딱 3경기 출전했는데 이 순도가 어마어마해요. 오사수나전 6.5점 받았는데 이날 결승골 넣었고요. 그리고 나폴리전 쉬고 그 다음 에스파뇰전 나왔는데 혼자 2도움 올려가지고 7.6 받았고요. 또 한 경기 쉬고 그 다음 이제 비아레알전 나왔는데
이날은 공격 포인트는 없었는데 거의 군계 1학과 같은 그 중원에서 압도적인 그 존재감을 뽐내면서 7.8 이렇게 받았는데요. 제가 서두에 잠깐 말한 것처럼 이스코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한 출전 그 빈도 속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출전시키는 크로스나 모드리치한테서 볼 수 없는 그런 견고하면서도 골문 앞에서 다이렉트한 그런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이제는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거취 관련해서 논의되는 선수 중에서는 진짜 남겼으면 좋겠다 싶은 선수가 없었는데 전 진짜 이번 시즌에 이스코만큼은 우리가 좀 가능하면 좀 최대한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디 좀 자녀 시즌에 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출전 횟수나 그런 것들이 좀 충족이 돼서 구단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져서 잔류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한번 제 바램을 나열을 해봅니다. 이스코가 한창 밀어주면은 좀 그저 그렇고 좀 외면하면은 잘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레알 팬들을 지금 밀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왕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면은 잘했으면 좋겠네요. 벌써 뭐 다른 팀과 계약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레알에서의 마지막 시즌 나바스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시즌이라뇨. 끝났어. 마음 있었으면 재계약했겠죠. 아니 시즌 끝나고 좀 그 간 보려는 걸 수도 있죠. 라모스처럼. 라모스도 당시에 이제 거의 맨유 선수다. 맨유 팬들 자기네 집 위닝 키면은 이제 맨유 4분의 라모스 있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남았으니 또 미래는 모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스코 2월 평점 MVP 축하하고요. 앞으로도 잘해서 계속 상위권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미 활용하는 전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스코가 활약하면은 전 좋죠. 그러니까 이스코가 이제 저는 좀 더 공미의 롤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중앙에서 좀 더 비볐으면 좋겠어. 저는 뭐라고 할까 그 원샷 원킬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속 중원에서 막혀도 한 번의 패스, 한 번의 공격이 성공한다면은 괜찮다라는 그런 축구 전술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창 이제 공격수 루머 돌 때는 저 막 팔카오 왔으면 좋겠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원샷 원킬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이스코도 하메스도 공미 자리에서 좀 더 써보고 호날두가 뭐 윙에서 수비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뭐 수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안 되는 거죠. 제 이상은 이제 4-2-3-1 공미인데 이제 호날두라는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이스코가 뭐 주로 측면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지단 감독의 2월 평점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못한다, 능력 없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결국 6.08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기는 경기에선 확실하게 이기게 해준다는 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네요. 이 지단 감독이 뭐 발렌시아전, 비아레알전, 오사수나전 이런 데는 뭐 5점대, 4점대 이렇게 낮은 평점 받았는데 나폴리와의 경기와 또 에스파뇰과의 경기는 확실히 승을 챙겨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이 지단 감독이 많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백업급 선수들이 기회를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경기에서는 좀 출전 기회가 없었던 뭐 하메스, 이스코, 모라타, 나초 이런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좀 이진급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또 활약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레메분들이 좋은 평가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월달 평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난달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의 영웅 메크님께서 라스팔마스전에 대한 리뷰는 살가드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크로스가 포백 앞을 보호하는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했고 결국 카세미로가 우리 팀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라스팔마스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팀이 결국 베스트 11이 정해져 있는 팀인데 챔스와 같은 그런 토너먼트 높은 무대에서 이 11명의 선수를 또 어떻게 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낼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토트님께서 이제 잠시 헤세가 레알을 상대한 거기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나의 영웅 메카님 역시도 헤세가 아니었다면은 뭐 골을 넣을 만한 기회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본인도 헤세가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기대되는 경기가 도르트문트 벤피카 레스터 세비야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르트문트 벤피카는 이제 도르트문트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8강에 진출했고 레스터 세비야는 아직 경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벤돈님께서 불안하지만은 우리 팀이 46경기 연속 득점 중이니 8강은 갈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가 나폴리 상대로 선제 실점했으나 연속골을 몰아치면서 2승으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소감으로 사가돈님 목소리 은근히 고우시네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요님께서 나폴리전에 대한 예상은 아무래도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경기가 메가세 바르샤와 파리의 경기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제 메가님께서 파리를 쳐 누르시고 8강에 진출하셨고 그리고 레스터와 세비야 경기 라니에리 감독이 경질당한 게 아쉬운 일이었는데 이 레스터한테 천벌이 떨어지길 바란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라로님께서 챔스에 너무 힘을 빼는 것보다 지금 리가가 중요한 거니 라리가 우승을 위해서 체력을 비축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어서 레알 베티스전 이후에 근래 쉬었던 기간 중에서 가장 긴 휴식 기간이 있다. 이 휴식 기간에 맞춰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바르샤가 무난히 떨어지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역시 킹과 바르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트래블 마드리드님 남겨주셨는데요. 여름까지 스쿼드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여름 이적 시장 플랜을 세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로스 마드리드가 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새로운 전술 옵션이 될 만한 선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예로 덕배나 느그바, 포그바 같은 선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희망사항 달아주셨고요. 네, 그 다음으로 라울 데토마스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나폴리전은 안 보고 축계 반응만 봤는데 안 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공격력이 떨어졌는데 내려오지도 않는 BBC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하나씩 모자라는 크카모 조합이 이번 경기에서도 답답함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또 그런 의미에서 큰 폭의 변화를 준 에이바르전이 주목할 만한 경기였다. 이렇게 의견 내주셨고 지단 감독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계속 이어준다면은 충분히 융통성 있게 스쿼드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챔스는 일단 꾸레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멸망 직전에서 살아났고요. 포르투가 유벤투스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번 주 경기죠. 어떻게 될지 저 역시도 기대가 많이 되고 벤제마가 에이바르전에 평점 세탁을 제대로 했는데 이번 달에 꼴찌는 면하겠죠? 하셨는데 에이바르전이 3월 경기야. 3월 첫 주 경기라서 평점 세탁 2월달에 실패했네요. 3월달 평점에서는 이제 꼴찌를 면하겠죠? 근데 이제 그 최근 레알 베티스전에 잠깐 나왔다가 또 평점 테러 당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벤제마가 맞살 듣고 있다면은 꼭 힘내서 이 꼴찌 라인업에서 탈피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챔스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에 또 챔스가 있어요. 4경기 있는데 다 흥미로운 경기들이 꽤 질비해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이 경기들 못지않게 꽤 흥미진진하게 이 4경기 끝나고 나서 바로 8강 추첨을 하잖아요.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예. 딸보니 8강에서 우리가 누구 만날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직감으로. 유벤투스. 그러니까 이번엔 유벤투스로 좀 감이 옵니까? 네, 이번에 한번 유벤투스 만날 때가 아닌가. 8강 추첨은 언제 하죠? 그 마지막 경기 하고 다음 날. 그렇구만. 그러니까 그 유로파까지 하고 그 다음 날 유로파랑 같이 뽑잖아. 토요일에 하는 거 그럼? 금요일에 하는 건가? 금요일. 금요일에 또 게시판이 또 난리가 나겠구만. 우리 저 탈락이라고. 레알편 하면서 재밌는 거는 우리가 누구랑 만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글 보는 것보다 다른 축구 사이트에 가. 그럼 이제 레알 정도면 이제 해볼 만하지 않나요?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요즘 뭐 라바스도 별로인 것 같고 호날두도 이제 태물이라 골도 예전같이 못 넣는 것 같고 벤제마도 민폐라던데 레알 여기까지인 거 아닌가요? 그래 한 이제 또 3주일쯤 후에 이제 역시 레알은 레알이었까 막 이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레알 마드리드가 디펜딩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이제 챔피언의 품격을 이제 유지하면서 찌질거리지 말고 재밌게 재밌는 대진 많이 기대하시며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주 마살 토크는 레알 매니아 최고의 이슈를 다루는 레메 핫이슈 코너입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8강 대진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마살 토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사요나라.